안녕하세요. 연기양 작은집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현재의 연기양 모습입니다. 애들 저기 있다. 마당에 새로 보이는 새끼는 2마리 뿐입니다. 하얀 고양이가 아주 잘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어미 고양이는 자기 새끼를 죽였을까 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연기양의 과거 2021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어서오세요. 이곳은 2021년 연기양입니다. 저기 넘버2 점박이와 꽃분이 가족이 보입니다. 저 녀석들은 지금 현재 다 중성화가 완료됐습니다. 안녕 얘들아. 마당에 계신 아버지가 꾸러기와 짱구를 귀여워해 주십니다. 짱구 왔어, 짱구. 저 새끼는 너무 도망다녀. 이게 안녕. 2021년 연기양에는 많은 새끼 고양이들이 태어났었죠. 이게 저의 시작이었고 많은 아이들을 구조했었습니다. 우리 똥강아지였어. 야. 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잘 잤니? 녀석들. 이때 구조했던 녀석들이 지금의 10인양이들이죠. 이 녀석들은 모두 어미가 없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아이들이었습니다. 똑같이 구조를 했지만 입양 간 녀석도 있고 밖에서 살고 있는 녀석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구조하고 케어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알게 된 건 특히 야생 고양이들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동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폐업했던 민박집을 리모델링 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백색 헬리콥터? 헬리콥터. 물론 모든 작업은 아버지 혼자서 하셨습니다. 연기양의 모든 집은 아버지 혼자서 지으신 겁니다. 물론 저랑 어머니도 같이 거들긴 했지만요. 언제 뭐가 찌더라. 굉장히 좋잖아. 쑥 들어가니까 그 안 깝깝하고 깝깝하지 않고. 지금 보이는 저 하얀 고양이는 초반 영상에 나왔던 하얀 고양이가 아닙니다. 다른 녀석이죠. 저 녀석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엄마가 잡초를 뽑다가 땅벌에 쏘였습니다. 여섯, 이거 여덟 아홉 열. 여덟, 아홉. 금방 무서운 거 봐요. 저는 저온 저장고에 엄마에게 줄 얼음팩을 가지러 가야 했습니다. 조사봐, 봐봐, 조사구만. 그런데 저온 저장고 앞에 새끼 고양이 시체가 있었습니다. 얼음팩 가지러 간디. 음이. 새끼들 왜 이래? 미친놈들인 것 같아. 아, 큰 놈은. 웬일이니? 여기 있던 하양네. 저 좋은 저장고 앞에 야 얼음팩 가지러 간디. 요쪽에 있는 애는 안 보여. 없어. 없어? 웬일이니? 목이 잘려갖고. 엄마 얼음팩. 열 얼음 갚아.
다음 날도 작업을 했습니다. 어제 그 고양이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또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좋은 조장고 쪽. 무슨 말이야? 좋은 조장고 왼쪽에 있잖아요. 저 녀석 지 새끼를 아, 왜 그래 저거? 몸에 미쳐루건. 금방 오늘 그랬구만. 좀 미쳤네 저거. 이렇게 다 큰 놈을. 왜 새끼를 이렇게 다 물어 죽이냐고. 얼마 안 됐어, 본께. 어제 살펴볼 건데 그랬다. 없었어, 어제 봤는데. 아니 다 큰 녀석을 이렇게 왜 지랄을 해 저거. 왜 그러지? 이유가 뭐야 저거 이유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다 큰 지 새끼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것도 2마리 다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나쁜 놈이네. 저기 있네. 저기 있어. 그 새끼 저거. 다 큰 놈을 갖다가 왜? 상식 밖의 일입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고양이가 새끼를 잡아먹거나 죽이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때 자료 수집을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모성애가 강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새끼 고양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새끼 고양이를 마주치게 되신다면 어미가 있을지도 모르니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이리 와봐. 나와. 지금처럼 함부로 만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고양이는 냄새로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채취가 묻게 되면 자신의 새끼를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보금자리가 포식자들에게 노출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새끼를 먹음으로써 냄새를 없애고 보금자리의 위치를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다고 합니다. 또 먹을 것이 부족하다면 새끼를 먹음으로써 에너지 보충을 한다고 합니다. 새끼들 중 살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약한 개체일 경우 강한 개체의 자손을 남기려고 하는 야생적 본능 때문에 자기 새끼를 죽이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보금자리에서 죽은 새끼 고양이의 경우에는 어미 고양이가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고양이들의 세계에선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새끼 고양이가 보이더라도 본인이 책임질 집사가 아니라면 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짱구야. 짱구는 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형제로 보이는 녀석은 머리밖에 남지 않았죠. 이거 그렇게 각자의 사정으로 모이게 된 아이들. 똥쳐놨네. 약하게 태어났던 아이들. 그래서 어미에게 버림받게 된 아이들. 왜 그랬는지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이런 자료를 통해서 조금은 왜 그랬는지는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고양이 세계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미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뿐 다가가지 않습니다. 자. 어미.
그래도 이 녀석들이 잘 자란 걸 보면 오집니다.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동물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일 수 있을 겁니다. 그 행동 자체만 보면 무섭겠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현실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네. 자꾸 제가 쳐다봐요.